그 애국가, 우리나라 애국가를 지은 것이 1907년이고 그 이후 독립운가들이 열심히 불렀고, 특히 1919년 3.1 독립혁명 때 민중들이 태극기를 손에 들고 이 애국가를 부르면서 독립만세 운동을 벌였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임시정부에서도 애국가를 그렇게 열심히 불렀다 그러는데, 근데 이상한 것은 이 애국가의 저자를 우리가 모르게 된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근데 이 1907년 애국가를 짓기 이전에 1896년에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독립협회를 만들고 나서 애국가 지어 부르기 운동을 벌였어요. 그래서 그때 여러 종류의 애국가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10여 년 전에 나왔던 애국가들은 다 애국가를 지은 저자들이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근데 1907년에 지은 이 애국가만은 지은이의 이름을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모르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 모르게 됐나? 아마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모를 수가 없잖아요. 1907년에 누가 지었고 지은 다음에 바로 맹렬하게 이 애국가 부르는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특히 안창호 선생이 신민회를 조직하고 교육 독립운동을 벌이면서 또 평양에 대성학교를 설립하고 또 청년학교를 만들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애국 계몽연설을 하고 애국가를 함께 불렀다. 그 정황으로 봐서는 애국가 지은 사람을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데 모르게 됐다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아무튼 그보다 10여 년 전에 나온 이름 없는 애국가들도 다 지은이들이 지금 전해져 오고 있는데, 정작 이렇게 온 국민이 불렀던 애국가만 지은이가 몰랐다는 건 너무나 이상하다. 근데 이 애국가랑 관련해서 지금 저자로 그 지목되고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윤치호와 안창호. 다른 사람들도 물망에 오르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제거되고 윤치호 아니면 안창호예요. 안창호 아니면 윤치호예요. 근데 안창호와 윤치호를 그 시대 배경에 비추어서 좀 봐야 되는데, 윤치호는 1896년에 만들어진 독립협회의 주역이에요. 처음에는 서재필이 그걸 주관했다고 그러면은 1897년부터는 윤치호가 독립협회 회장도 되고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를 이끌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나온 무궁화가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무궁화가는 윤치호가 지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현행애국가의 후렴하고 무궁화가의 후렴이 같아요. 그걸 미뤄봐서 이제 현행애국가도 윤치호가 지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궁화가하고 애국가를 비교해보면 성격이 너무 달라. 무궁화가는 황실천미가예요. 황제에 대한 신민들의 충성을 아주 강조하는 그런 노래고, 이 애국가는 국민을 깨워일으켜서 독립을 확립하자, 우리나라 독립을 이루자, 나라를 지키자, 민족과 국민에게 초점이 있어요. 애국가는 1절부터 4절 보면은 국민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가 없으면은 지을 수 없는 노래예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기도하는, 염원하는 그런 민족이 1절에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바람 소리에도 불편하는 우리 민족의 기상을 얘기했잖아요. 남산의 저 소나무 철가월 두른 듯 바람 소리 불편함은 우리 기상일세. 이 말은 우리 기상, 우리 민족의 기상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걸 내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기상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노래를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 민족의 기상을 믿고 내세우는 사람인 거죠. 3절은 가을 하늘 공활한데 구름 없이 높고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 때, 일편단심 이 노래도 높은 가을 하늘, 하늘이 높은 가을 하늘, 고결한 그 가을 하늘과 밝은 달, 그것이 우리 가슴이라는 거거든. 우리 가슴 일편단심, 변화없는 이 일편단심, 우리 민족의 가슴이 이렇다는 거거든. 우리 민족의 일편단심,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걸 믿지 않으면은 그런 구절이 나올 수가 없지. 4절도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곤경과 처지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라를 사랑하고 앞으로 나가자, 그런 의지와 다짐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우리 민족과 결의를 믿는 거죠. 근데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안창호 선생은 민중의 한 사람으로 나서 민중 속에 들어가서 민중을 조직하고 훈련한 사람이에요. 민중과 하나 돼가지고 민중에 대한 신뢰와 존중과 사랑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에요. 아주 일관되어 있어요. 민중에 대한 존중과 사랑과 신뢰가 아주 깊은 사람이다. 평생 그랬다. 그리고 윤치호는 집안이 굉장한 부자였고 그 높은 관리였어요. 그리고 일찍이 일본과 중국과 미국에 유학을 해서 외국에서 큰 학문을 쌓아온 지식인 명망가였어요. 우리 민족의 과거와 우리 민중에 대한 깊은 불신과 멸시가 가득 차 있어요. 그것도 일관돼요. 정말 변함없이 그거는 끝까지 민중에 대한 불신과 멸시, 민족에 대한 비판의식 가득해요. 그런 거 보면은 윤치호가 이걸 애국가를 지었다고 할 수가 없어. 그런 걸 보면 안창호가 조직한 신민회라고 하는 조직은 민족공화정을 내세운 그런 조직이라 기본 원리가 민족, 국민, 민중이 중심에 있는 그런 조직 원리예요. 그리고 교육 독립은 그렇게 한 거고, 윤치호는 전혀 그렇지 않지. 독립협회에서 했던 거는, 독립협회라고 하는 거는 황제 밑에서 황제랑 결탁해가지고 타협적으로 문명개화의 나라를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던 거죠. 나는 이제 그래서 안창호 선생이 이 윤치호의 무궁화가를 가져와서, 그 후렴을 가져와서 거기에 그 노래에 맞춰서 이 애국가를 지었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렇게 보는 까닭은 그 당시에 안창호가 나이 30이 채 안 된 사람이거든. 30이 채 안 된 사람인데 이 한국에 들어와서 신민회를 조직하고 교육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명망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또 이 안창호는 평안도 사람이거든. 평안도는 당시에 소외받던 지역이에요. 문화적으로, 정신문화적으로 소외받던 지역이니까 미국에서 공부하러 갔지만 공부를 중단하고 노동자 속에 들어가서 노동자 교육을 해가지고 국립협회라는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을 바탕으로 이렇게 돌아온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학교 공부를 해서 높은 지위에 이렇게 올라간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당시 충청도와 경기도 사람들을 축으로 하는 기호 세력이 조선왕조 500년 동안 정치 문화적으로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중심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안창호는 변방에 있는 별볼이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신민회를 조직하고 이 중심에 있다 보니까 안창호는 윤치호가 굉장히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신민회라고 하는 조직도 윤치호가 주도했던 독립협회의
청소년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민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독립협회의 청소년 회원들이 신민회의 주요 조직원들이 됐던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거나 저렇게 보거나 안창호에게는 윤치호가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독립협회를 계승했다는 의미에서도 윤치호를 내세울 필요가 있었고, 또 기호 세력을 무마시키기 위해서라도 윤치호를 내세울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서 안창호는 윤치호를 앞세워요. 윤치호를 앞세워서 윤치호와 더불어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대성학교 교장도 윤치호를 시키고 청년학교의 회장도 윤치호를 시켜요. 그러니까 윤치호를 천만의 모든 일에 앞세우는 거지. 당시 윤치호가 그렇게 대단한 명망가였고 또 기호 세력의 중심 인물이었고 또 독립협회를 대변했고 그 대단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앞세우긴 했지만은 그 정신은 기본 정신은 많이 다를 수 있었다. 안창호가 윤치호의 그 무궁화가를 가져다가 무궁화가의 후렴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현행 애국가의 일사절의 글자 수하고 무궁화가의 글자 수가 똑같아요. 글자 수가 정확히 1절에서 4절까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말하냐면은 거의 무궁화가의 그 틀을 그대로 옮겨왔다는 얘기거든. 이런 걸 보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그거는 윤치호가 졌다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텐데, 나는 거꾸로 그거는 윤치호가 만약에 애국가를 현행 애국가를 새로 지었다 그러면은 자기 낡은 노래에 맞춰가 이렇게 지을 리가 없을 거다. 왜냐하면 낡은 노래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새로운 노래를 지으려고 할 경우에는 새 틀에다 새 노래를 짓지, 왜 낡은 노래에다 그렇게 구차하게 후렴까지 가져와가지고 그 노래 틀까지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냐.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안창호인 거예요. 안창호는 윤치호를 받들어야 될 사람이고 윤치호를 존중해야 될 사람이니까 윤치호를 앞세우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애국가를 윤치호의 무궁화가에 맞춰서 지었다. 그리고 나서 안창호는 애국가를 지은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을 밝히면 안 됐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이름이 밝혀지면은 자기가 애국가를 직접 보급하기가 어렵고, 자기 이름이 밝혀지면은 기호 세력이나 다른 세력에서 애국가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안창호는 애국가 작사자로 자신이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안창호와 윤치호 사이에 안창호가 일사절을 지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기로 약속과 다짐이 있었다고 봐요. 실제로 둘은 해방 때까지 작사자에 대해서 침묵을 굳게 지켰어요. 이게 쉽지 않은 얘기예요. 애국가 작사자가 누군지 다 둘은 알았음에 분명한데 둘은 알았을 거 아니에요. 윤치호든지 안창호든지 누군지 알 수 있었는데 둘 다 애국가 작사자에 대해서는 깊은 침묵을 지켰어요.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해방되기 전까지는 말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김인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애국가 작사자라고 나선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일제시대 때 자기가 이 윤치호의 학교에 가서 애국가를 길러줬다, 애국가를 가르쳐줬다, 학생들한테 애국가를 지도하고 끝나고 윤치호의 초대로 윤치호의 집에 가서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애국가를 가르칠 때도 그렇고 윤치호의 집에서 식사를 할 때도 윤치호가 한 번도 자기가 애국가를 지었다는 말을 하지 않더라. 그리고 무궁화가도 자기가 지었다는 말을 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무궁화가도 애국가도 윤치호가 지은 건 아니다.
그러면서 김윤식이 자기가 애국가 작사자라고 주장을 했거든. 근데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도노이라는 사람이 윤치호를 찾아가서 누가 애국가 작사자냐 이렇게 물으면서 이상준이라는 사람이 그때 대성학교 음악교사로 있었는데 강원도에 있는 어떤 음악교과서에 이상준이 애국가를 지었다 이렇게 나오고 윤치호가 애국가의 후렴을 지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노래책에 윤치호는 후렴만 지었고 1,4절 가사는 그러니까 이상준이었다 이런 노래책 그 표기가 나온다. 그러면서 이도노이가 윤치호한테 애국가를 누가 지었냐 이상준이 지었냐 그러니까 윤치호가 이상준이 지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선일보에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상준이 지은 것도 그건 아니거든. 그냥 그 사람은 오산학교 음악 선생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윤치호가 그렇게 얘기한 거는 애국가 작사가 누군지를 밝히지 않으려고 하는 열망 때문에 밝히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1955년에 미국에서 애국가 작사자 연구를 진행했는데 왜 그렇게 된 이때 애국가 작사자 연구를 왜 했냐면은 미국에 있는 출판사하고 미국 대사관에서 애국가 작사자가 누구냐 백과사전에 올리려고 한다. 그게 문교부로 요청이 왔어요. 그게 문교부에서 처음에는 안창호 안희태 작곡으로 통보를 하려고 했어. 당시 안창호가 지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 근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다시 문교부하고 국사편찬에서 연구하기로 했는데 근데 그 당시는 이승만이 남북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영고 집권을 획책할 때인데 1954년 11월에 그 유명한 4.4.5 개헌을 해요. 영구 집권을 하기 위해서 삼선 개헌을 그걸 하는데 처음에는 그게 부결됐거든. 부결됐는데 소수점 아래는 뭐 무시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4.4.5입을 하면은 통과된 거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억제해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뒤집어서 불법적으로 개헌이 통과된 걸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승만이 영고 집권의 길을 걸어가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그 어이없는 일을 한 거예요. 일단 국회에서 부결된 것을 다시 뒤집어가지고 가결된 것으로 바꾸고 그렇게 해가지고 영고 집권을 획책하는데 바로 그 사이에 이 애국가 문제가 드러난 거야. 근데 이승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영구 집권을 하고 국부로서 이렇게 군림하려고 했던 이승만의 입장에서 보면은 안창호를 애국가 작사자로 이렇게 확립시켜주는 것이 대단히 어려웠던 거예요. 이승만은 평생 안창호를 정치적 경쟁자와 적으로 여겼거든요. 끊임없이 안창호를 괴롭혔지. 그리고 안창호가 세운 조직들을 다 뒤에서 무너뜨리고 그랬어요. 독립운동 조직도 무너뜨리고 임시정부와의 갈등도 만들어가지고 임시정부도 아주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이 독립운동사에 보면은 이승만의 이 어떻게 보면 그 분열을 획책하는 말하자면은 옳지 못한 행위가 너무나 많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마 그래서 아마 이승만이 안창호가 애국가 작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친일파들을 앞세워서 국사편찬회원을 결탁해가지고 안창호에게서 애국가 작사자의 지위를 박탈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실증주의에 함몰되어 있던 이병도하고 국사편찬위원회 역사학자들이
안창호를 애국가 작사자의 지위에서 몰아내고 윤치호 쪽에 기울었다가, 그리고 윤치호도 라고 꼭 결론을 내린 것도 아니고 미상으로 그냥 만들어 놓고 덮어버렸다. 윤치호 쪽으로 기우는 것처럼 해놓고 나서는 결정을 안 하고 그냥 덮어버린 거죠. 내가 이걸 책으로 한 권 썼는데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안창호가 애국가를 지었다는 그 논거를 여러 가지로 들 수 있는데, 겉으로 나타나는 문헌 자료 몇 가지가 이제 윤치호 쪽에 가까운 게 있어가지고 이 문헌 자료들만 가지고 논의하다 보니까 조금도 애국가 작사자의 진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죠. 만일에 독립운동을 했던 박은식이나 신채호나 정인보, 함석헌 같은 사람들이 이 논의에 참여했다고 하면은 이분들은 아주 확실하게 안창호 작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뿐 아니라 끝까지 논쟁을 해서 애국가 작사는 안창호라는 것을 지켜낼 수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역사 전체의 맥락으로 보거나 정신과 사상의 맥락으로 보거나 안창호와 윤치호의 심리, 애국심, 정신과 철학, 정치관과 시국관, 이것을 비교하면 어느 하나도 윤치호가 지었다고 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안창호가 지었다는 결론이 나와. 다른 모든 지표들이. 윤치호는 겁이 많은 사람이었고 현실과 내면이 아주 분리되었던 사람이에요. 그 일제 식민 통치에 굴복하고 협력한 사람이죠. 1905년 이후에는 민족의 독립을 주장한 일이 없어, 이 사람은. 1905년 이후에는. 그리고 1905년 이후에는 어떤 애국 계몽가요도 짓지 않았어요. 안창호는 1906년 이후에 무수히 많은 애국가를 지었어요. 애국 계몽가요를 지었어요. 정말 수십 개 지었어요. 민중을 불신하고 멸시했으며 일제 식민 통치에 굴복하고 협력했던 윤치호가 이 1907년 이 시기에 애국가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난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모든 면을 연구해도 그런 결론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창호는 윤치호가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아주 정반대지요. 애국가는 민중에 대한 신뢰와 존중 없이 나올 수 없는 노래인데 현실의 상황과 조건을 이겨내고 극복 초월하는 정신과 신념이 없으면 지을 수 없는 노래죠. 안창호야말로 현실의 상황과 조건을 이겨내고 극복 초월하는 이런 정신과 신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고, 논의 내용도 그대로고. 근데 그 이후 안창호의 삶을 보면은 안창호의 삶과 애국가 정신이 그대로 일치해요. 그냥 일상생활 자체가 또는 운동하는 것 자체가 애국가를 이렇게 되풀이하는 거예요. 애국가 정신을 신념하에 살고 있는 거예요. 윤치호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정말 거리가 너무 멀어. 애국가 가사를 한번 좀 비교해보면 애국가 일사절하고 안창호의 그 흥사단 4대 정신, 무실역행, 총의용감, 이 네 가지가 애국가 일사절 가사에 그대로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시기 바래요. 안창호가 내세운 4대 정신이 무실, 역행, 충의, 용감이거든요. 무실은 진실하자, 이 열매 실자거든. 알맹이거든. 씨알할 때 그 알맹이에요. 알맹이. 쭉정이 껍데기가 아니지. 생명의 껍데기는 뭐예요? 껍질은 뭐예요? 육체잖아요. 육체의 물질적인 차원, 이게 껍질이고, 마음, 정신, 의지, 영혼,
이런 것이 알맹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실하자고 하는 것은 진실과 정직으로 지극정성을 다해서 살자는 거예요. 진실하게 지극정성을 다해서 살자. 근데 1절을 보세요. 애국가 1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고 와서 우리나라만 사요. 하나님이 작용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 정신과 혼이잖아요. 우리 인간은 알맹이야. 정신이 알맹이. 그리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동해물과 백두산은 뭐예요? 인간의 몸, 육체의 외화된 거잖아요. 신토불이라고 하잖아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 몸이, 육체가 닳아 없어지도록 우리가 정신과 혼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이게 안창호의 무실정신이거든. 그러면 1절의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와서 우리나라 하면서 이거하고 무실하고는 아주 잘 일치하는 거예요. 안창호의 정신 그대로예요. 2절은 남산의 조수나무 철가월 두른 듯 바람소리 불변하면 우리 기상일세. 이건 뭡니까? 바람 소리가 있어도 거기에 변하지 않는 우리 기상. 용기죠. 용감이지. 용감한 정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남산의 철가월 두른 소나무 같은 그런 용감한 기상. 세 번째, 가을 하늘 공활한데 구름 없이 높고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이 쌀 때 땅의 조건과 상황을 초월한 공활한 가을 하늘, 높은 가을 하늘, 그 초월적인 가을 하늘, 그건 뭘 나타나겠어요?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 일편단심은 뭐예요? 충성이죠. 충의. 충성스럽고 의로운 마음. 그게 안창호에겐 충의거든. 그대로잖아요. 3절도 충의를 그대로 나타낸 거예요. 우리 가슴 일편단심, 밝은 달, 가을 하늘,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충성스럽고 의로운 마음이죠. 마지막에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이것은 어떤 경우나 처지에도 힘써 행하자는 것. 역행. 힘써 행하자. 사열도 이 역행을 나타내는 거다. 그러니까 이 안창호의 4대 정신이 그대로 애국가 1사절에 담겨 있다는 것만 봐도 이건 안창호에게서 나온 거지 안창호 아닌 다른 사람이 지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안창호에게서 나온 거예요. 안창호의 정신에서 생겨난 거죠.